자, 지금 매출 전표에 관련돼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하고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것까지 동시에 한번 다 해보셨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이라든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까지 사업자 구분까지 마쳤어요. 자, 지금은 전 27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매출은 끝나고 이번에는 매입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얘는 8월 1일부터 선 시작이네요. 날짜는 8월 1일. 저는 하나씩 입력할게요. 자, 우선 거기 과세라고 되어 있는데 매출은 11번이었는데 매입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 51번, 매출의 반대 51번이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입력 시 유의사항 반드시 읽어보셔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죠. 자, 거래처 영동에서 원재료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보통 원재료 나오게 되면 지금 우린 제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매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개 그리고 단가는 5,000원짜리를 부가가치세 별도로 매입했다고 매입이라고 딱 나와 있죠. 그다음에 증빙서류가 뭔가 봤더니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결제하기로 했다. 원재료를 매입했으니 외상인 거고 외상은 외상매입금 써야 되겠죠. 그죠? 일단 부가세 유형은 매입에서 찾으셔야 되고요. 매입인데 지금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죠. 그럼 부가세 유형은 몇 번? 51번 해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품목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재료라고 되어 있고요. 수량은 몇 개라고 그랬죠? 200개. 그 세금계산서를 볼 줄 아셔야지 돼요. 세금계산서에 200개 돼 있죠. 단가는요 5,000원. 그럼 공급가액하고 세액은 되어 있고 얘는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영동 해주시고요. 자, 이번엔 매입세금계산서인 경우는 우리가 발급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죠. 그럼 여기 받는 거 보니까 여기다가 숫자로 1 하면은 열로 딱 표시가 돼요. 됐죠? 자, 분기는 이 지금 다 외상으로 했다면서요. 그죠? 그다음에 그 세금계산서 밑에 보세요. 세금계산서 밑에 보니까 외상, 미수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외상, 미수금이라는 용어가 있는 게 아니라 외상일 때도 미수금일 때도 여기 표시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2번 띵 치고 밑에 분기된 거 보세요. 이번에는 얘는 편의 기능으로 부가세 대급금과 원재료는 여기 공급가액 부가세 나오는 이 금액들이 자동으로 분기가 되고 있죠. 계정 분기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거래 끝난 거예요. 다 입력했죠? 두 번째 거 해볼게요. 8월 2일 대형으로부터 또 원재료 나오고 있네요. 매입했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얘는 매입이구나. 그다음에 전자세금 얘가 증빙서류예요. 그럼 얘도 부가세 유형은 똑같이 몇 번을 해주면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날짜 2일 입력하고 51번. 품목은 거기 원재료라고 똑같이 얘기했죠. 원재료 입력하시고요. 수량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원재료 공급가액으로 500만 원이라고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거래처는 대형이라고 그랬으니까 대형 써주시면 되겠고요. 전자에다가 1번 표시해 주셔야 되죠. 분계는요. 지금 밑에 보니까 전액 현금도 아니고 외상도 아니고 혼합으로 되어 있죠. 혼합 눌러주시고요. 혼합 돼 있으면 분명히 혼합거래 누를 때마다 위에 빨간색으로 대차 차익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면 차변에 와 있는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돈을 줘야겠죠. 받은 게 있으니까. 자, 우선 뭐 줬대요? 계약금은 5월 15일 날 지급한 계약금 100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는 약속원 발행했다 그랬죠. 계약금은 우리가 지급했을 때 뭘로 해놨겠어요? 그러면 선급금은 좀 빼줘야 되죠. 선급금 빼주시고 금액은 100만 원이라 그랬었죠. 나머지 금액은 지급험으로 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지급엄 이렇게 해주시고 45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하게 되면 위에 대차 차익 없어졌죠. 이렇게 해서 혼합 분기할 때는 신경 많이 쓰셔야지 돼요. 되셨나요? 그럼 분기 문제지. 여러분이 앞에서 매출 전표 입력해 보니까 매입 전표도 부가세 그 유형만 선택하면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똑같죠.
자, 그렇게 됐다면 이번에는 8월 3일 걸로 한번 볼게요. 8월 3일 거래.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실과 공장에서 사용할 복사용지. 사무실에다가도 동그라미, 공장에도 동그라미. 비용 문제가 나온다면 이 사무실 거는 800번대 비용으로, 그 다음에 공장에서 사용했다는 비용이 나오면 얘는 500번대로 구분해야 되겠죠. 복사용지 20박스 5,000원 단가, 한 박스당 얼마? 5,000원이래요.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했고요. 알파문구 또 거래처 등록하라고 나와있죠. 일괄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받았다. 증빙서류가 전자세금계산서죠. 그럼 얘도 몇 번? 부가세형 코드 번호는 51번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복사용지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고요. 사무실과 공장 각각 10박스씩 분배했다 그랬었죠. 지금 여기 사무용품은 계정 뭘로 처리하래요? 소모품 B 계정으로 처리하라고 문제를 알려줬죠. 그럼 여기 사갖고 온 거 그냥 복사용지 하면 되겠네요. 복사용지. 자, 수량은 몇 개? 20박스. 단가는 5,000원. 금액이 총 10만원이네요. 부가세까지 11만원. 거래처는 아까 알파문구 등록해 주기로 했었죠. 그럼 플러스 키 누르고 그다음에 알파문구 해주시고요. 코드 번호는 몇 번으로 해줬었냐면 1013 그다음에 수정해서 사업자 등록번호도 거기 있죠. 10581753991. 그 다음에 대표자명 있나요? 없죠? 여기서는 대표자명 입력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계에서 발급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없죠? 그러면 다 입력했고요. 전자란에다가는 세금계산서 받았다 그랬죠? 1번 해주시고요. 자, 얘도 혼합분기 해야 되겠죠? 자, 혼합분기에서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얘는 편의 기능상 지금 원재료로 또 되어 있죠. 원재료 뭘로 바꿔준다는 얘기였어요? 소모품비. 자, 소모품비 하려고 했는데 얘 지금 20박스 중에서 10박스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500번대로 먼저 등록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500번대 소모품비로 얼마? 5만원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차변에 이번에는 몇 번대? 800번대로 소모품비 여기 또 5만원 이렇게 주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뭘로 결제해 줬대요? 현금으로 다 지급해 줬다 그랬었죠. 현금 우리에서 11만원 이렇게 지급했다고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냥 분기 현금으로 해도 되죠? 분기 시험 문제 목적상으로는 그럼 얘 다 현금 이렇게 나타나겠죠. 기정만 나눠주면 돼요. 근데 실무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전표가 거래가 지금 한 곳에서 영수증 11만원짜리가 왔는데 얘를 갖다 전표는 여러 장이 나오니까 잘라서 붙일래요? 카피해서 붙일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나로 전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지금 전 회계 1급에서는 기껏 여러분이 이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이렇게 공장 거하고 500번대, 800번대 요거 나눠주는 거 요거만 신경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일자 거래 한번 볼까요? 8월 4일 본사에다 또 동그라미 쳐야 되죠. 비용 문제가 나온다면 800번대 비용을 선택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사용하던 승용차 100일량 1000cc 고장으로 대우 카센터에서 수리하고 수리비 30만원, 부가가치세는 별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다음에 증빙서류는 뭐예요? 세금계산서죠. 받았다고 얘기하고요. 계정은 뭐 사용하래요? 800번대 차량유지비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겠네요. 또 거래처 등록하라고 나와있죠.
자, 그러면 얘는 일단 매입이니까 매입에서 세금계산서 받았죠. 그럼 부가세 이용은 몇 번 선택한다? 51번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 한다 했어요? 수리에 따라 했죠. 그냥 차량 수리라고 쓰면 되겠죠. 이 정도 쓰고 공급가액은 얼마래요? 30만원. 거래처는 또 등록해 줘야 되죠. 대우카센터 등록해 주시고요. 코드번호가 몇 번인가 봤더니 120이죠. 1202 등록해 주시고 수정 눌러서 사업자 등록번호는 131296128 대표자명도 나와있죠? 박지성이래. 얘가 또 언제 이렇게 있는 대로 자료에서 주어진 건 다 입력하셔야 돼요. 하나라도 빼먹으면 그 감점입니다. 자, 다 입력 끝났네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전자란에다가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 지급했다 그랬었죠. 현금 지급했는데 밑에 보니까 또 뭐 규정 바꿔줘야 돼요. 원지를 바꿔주셔야 되죠. 예, 차량 유지비 500번, 800번, 800번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얘도 현금으로 해서 이렇게 분기를 해놨으면 자격시험에서는 얘 점수 맞는 걸로 해줘요. 근데 실무에서는 그럼 얘가 전표 몇 장이 나오겠어요? 2장 나와요. 그러면 영수 또 반으로 쪼개? 그럴 수 없죠. 한 장으로 대체 전표로 해가지고 아니 뭐죠? 혼합 분기로 해가지고 전표 하나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자격시험 보는 것도 준비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입력은 해놨지만 아시겠죠? 되시었는지요? 자, 이번에는 8월 5일 거래네요. 8월 5일 거래 엔터 띵 쳐놓고 생산직 종업원들의 생산직에다 동그라미 쳐야 되죠. 비용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500번대로 선택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알려주는 거니까. 종업원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반포상사에서 물품을 구입했대요. 보니까 안전하고 안전벨트를 갖다가 구입했네요. 그럼 이거는 직원들을 위해서 지금 산 거죠. 대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그러고요.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복수거래 해봤죠. 자, 일단 증빙서류로 뭘 받았다 그랬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받았다 그랬죠. 그럼 부가세 유형은 51번, 그죠? 품목은 전 복수거래 입력하셔야 되죠. 위에 복수거래 입력 클릭하시고요. 밑에서 안전화 수량은 10개, 단가는 25,000원. 두 번째는 안전벨트 수량 75개, 금액은 10만원. 다 입력했죠? 그러면 품목은 다 등록이 됐고 공급가액, 부가세액 다 나와있죠? 거래처는 어디래요? 반포상사. 오케이, 반포 F2 눌러서 반포상사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돈 지급 안 했다 그랬죠 아직? 그럼 얘는 혼합분기 누르셔야겠네요. 자, 밑에 내려가서 이 원재료 뭘로 바꿔줘야 돼요? 복리후생비 500번, 800번. 그렇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계정 뭐라고 써요? 외상매입하면 안 되죠. 그냥 우리 원재료 즉 영업활동과 관련된 게 아니니까 미지급금 해주시고 금액은 82만 5천원 이렇게 나오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거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네, 다음 거로 넘어가려 하더니 잠시만요 했으니까 잠시 해야죠.
대시 얻는지요. 다 하시면 손 드세요. 두 손 다 드세요. 자, 날짜는 8월 6일 거래고요. 여러분이 질리게끔 문제가 되게 길죠? 길어도 내용은 간단해요.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부평상사에서 당사의 사업과 관련된 원재료 동그라미 치시고요. 가공을 위한 임가공 용역이라고 그러는데 계약에 의해서 제작 의뢰했던 반제품을 납품받았다 그랬죠. 이런 상황 그 회사에서 모든 걸 다 제작하는 게 아니라 반 정도는 딴 데서 제작한 거 받아다가 완성시켜 가지고 판매하는 제작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임가공 용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회계 개정 과목으로 이 비용을 쓸 때요. 외주 가공비라는 개용으로 쓰세요. 그래서 개정 쓰는 거 개정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임가공 용역이라고 하면 용역 아까 말 들었었죠. 용역이라는 말은 우리 회사에서 그 업체에다가 재료나 뭐든 다 공급해 주는 거야. 그리고 요만큼까지만 만들어서 우리한테 다시 납품해 주세요. 그러면 그건 그 회사에서 그 반 정도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용역 기술 그것만 이용한 대가인 거죠. 그럴 때 우리 개정 쓸 때는 뭐라고 쓴다? 외주 가공비가 이렇게 용어를 쓸 거예요. 외주는 바깥에 있는 회사에 그냥 가공비, 가공만 의뢰했을 때 쓰는 용어랍니다. 자, 그래서 인가공비라고도 또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회계에서 기록하는 계정의 명칭은 인가공이 아니라 뭐라고 쓴다고요? 외주 가공비라고 쓰시면 돼요. 에서 세금계산서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얘는 근데 전자자가 지금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으면 이따가 우리 회계 여기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전자란에다가 여라고 표시하면 안 돼요. 전자자는 전자자가 붙어 있는 증빙서류만 쓰는 거예요. 자, 대금 중에서 20만 원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해줬고요.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지금 나와 있죠? 되어 있나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내용 알았으니까 자료대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얘도 전자세금계산서는 아니지만 세금계산서 받긴 받았죠. 그럼 매입에서 세금계산서 받은 증빙서는 그래도 똑같아요. 부가세용은 51번. 품목은 그냥 임가공비라고 써도 되고요. 임가공비 또 임가공 용역 상관없습니다. 자, 금액은 200만원 지금 주기로 했죠. 그 다음에 거래처는 부평상사. 근데 이제 또 입력하라는 얘기죠. 거래처 등록해줘야 되겠네. 우선 거래처 등록은 부평상사로 해주시고요. 부평상사 코드번호는 1203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주어진 자료가 사업자 등록번호 주어졌죠. 124 08 74105. 대표자 명은 오철수. 그다음에 업태 종목 이런 건 없죠? 됐고요. 전자에다 표시해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돈 지금 언제 주기로 했어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보통 예금에서 혼합분기해야 되겠다, 그죠? 혼합분기 해주시고 원재료가 아니라 뭐로 바꿔주셔야 되죠? 외주 가공비. 외주 가공비는 800번대가 있어요, 없어요? 외주 가공은 제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800번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몇 번으로 해야 된다? 500번. 자, 이렇게 해주시고 대변에다가는
우선 현금으로 우선 지급한 거 있었죠? 아니 보통 지급 계좌로 지급한 거 계약금 쪽으로 20만 원만 먼저 지급했네요. 그다음에 나머지 200만 원은 다음 달로 하기로 했다 그러죠? 외상 매입금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으로 20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이 거래에 대한 내용들이 마무리가 됐네요. 됐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다음 거래를 보면 영세. 이번에는 매입인데 영세는 수출 기업에서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았을 때겠죠? 자, 그래서 날짜는 8월 7일로 하시고요. 문제 읽어볼게요. 원재료 납품업체인 신림상해로부터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용 제품에다 또 동그라미 쳐야죠. 생산에 사용될 원재료 납품받고 영세율 전자생계산서 이게 증빙서류죠. 매입에서 영세율에 관련된 거 나오게 되면 52번 그죠? 품목은 원재료라고 되어 있죠. 원재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량은 500개, 단가는 5,000원. 그 다음에 여기 영세니까 부가세, 매입세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왔겠죠. 거래처는 오케이. 신림상해 써주시고요. 전자란에다가 생계산서 받았죠? 분계는 어음발행서. 그러면 얘는 혼합분계 되겠다. 그죠? 혼합분계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 지급 어음 해주시면 되겠네요. 지급 어음 250만원. 예, 이렇게 하면 끝났네요. 입력할 때는 어? 입력할 때는 참 간단한데 시험 볼 때도 간단해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이번에 면세죠. 면세하면 계산서라는 거 알고 계시죠?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공장의 원재료 매입처,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원재료 매입처 확장 이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양재화원에서 화분 10만원에 구입해서 전달에 따르죠. 증빙서류는 뭐예요? 그럼 날짜는 8월 8일로 입력하시고요. 부가세 유형은 계산서 봤으니까 그러면 매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인 계산서는 53번이 되죠. 그다음에 여기서 뭐 구입했다 그랬어요? 화분 써주시고요. 그럼 얘도 1차 산업에 관련된 거죠? 임업, 그죠? 그래서 얘도 면세 품목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항목 중에 하나고요. 자, 금액은 얼마라 그랬어요? 10만원 써주시고요. 거래처는 또 등록해야 되죠? 양재화원 1204로 돼 있나요? 04. 그 다음에 탭 눌러서 사업자 등록번호도 알려줬죠. 21281 9846. 다른 자료는 없죠?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 여기 전자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여라고 표시해 주시고요. 분계는 얘도 혼합 분계해야 되겠네요. 현금 지급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금으로 쓸까?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현금 대신 뭐만 바꿔주면 돼요? 원재료가 아니라 뭐라고 써줘야 돼요? 접대비 500번, 800번 500번이죠. 원재료니까 500번 접대비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대시 얻는지요. 자, 됐어요. 지금 우리가 매입을 배우고 있는데 매입에서는 이렇게 지금 부가세 대급금은 공제받을 수 있는 거라 그랬었죠. 그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었었는데 제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는 거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매입, 세액 얘를 갖다가 매입은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 받았던 거 매출 세액에서 이만큼 빼고선 부가세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매입세금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 배우시게 될 항목 중에서는 이렇게 매입에서 부가세 대급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부가세 매입세 공제 안 해주겠대요. 너희들이 그냥 돈 쓴 걸로 땡이지 그 부가세 납부할 때 이만큼 빼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걔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불공이라고 불러요. 불공의 뜻은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게 아니라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겠다. 공제해주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해주겠다고 하는 뜻의 약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지금 부가가치세에 대한 걸 지금 배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요 파트가 끝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시게 될 거예요. 거기선 이 불공의 뜻이 어떻게 표시가 됐냐면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렇게 길게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얘를 우리가 지금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할 때는 불공이라는 항목으로 줄여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불공의 부가가치세 코드 번호는 54번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지금 우리가 매입과 관련된 부가세 유형을 선택하면서 쭉 입력을 해보셨었죠. 매입을 했는데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그 코드 번호가 몇 번이었었어요? 51번이었었죠. 그런데 그 매입 세금계산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그런 내용이라면 매입 세금계산서인데 51번이 아니라 54번으로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배운 내용으로 보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만이에요. 뭐 받았을 때? 매입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는 지금 이 51번 과세되는 거 배우셨죠? 그죠? 그런데 지금 배우게 될 이 54번 불공 이하고 반드시 어떤 건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매입세금계산서 받았는데 51번인가 54번인가 54번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54번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 54번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면 다 51번이에요.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매입 세금계산서 일 때만이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됐죠? 그럼 불공사항은 어떤 게 불공사항인데요? 우선 매입세액 우리가 돈을 부가세 대급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 매입세액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면 첫 번째 세금계산서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오류된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거기 매입세액 인정해 주지 않겠대요. 그러면 여기 세금계산서 받을 때 필요적 기재사항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회사에서도 되게 중요하겠죠.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내겠죠. 감이 잡혀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면 두 번째로는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 받으면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얘는 불공 처리하래요. 그럼 사업과 무관한 그 세금계산서가 어떤 게 있는데요? 그것도 좀 이따가 지금은 써놓기만 하세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1000cc라고만 써놓으세요. 1000cc 그러니까 뭐 생각나요? 맥주 생각나지? 당연히 그래야지. 자, 일단 이렇게만 써놓으시고요. 얘 정식 명칭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사용 유지 관련이라고 긴 용어가 제가 1000cc라고 간단하게 쓴 항목이랍니다. 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접대비
관련된 세금계산서. 다섯 번째로는 토지 관련 세금계산서. 아니 토지로 할까? 면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토지 관련 세금계산서. 이렇게 여섯 가지가 불공사항이에요. 이 여섯 가지와 관련된 매입 세금계산서가 발생되게 되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부가세, 대급금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잠시만요. 마요. 자, 그러면 여기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크게 공급자의 정보와 그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정보가 있는데 27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보이시나요? 보여요? 거기 가만히 보시게 되면 박스로 짙게 박스팅 돼 있는 선이 있을 거예요. 있나요? 278페이지에 1번 문제예요. 거기 세금계산서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짙게 표시되어 있는 박스 보여요? 굵은 선으로. 자, 뭐가 있는지 여기 7가지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지금 공급자 있죠? 공급자 등록번호에 박스에 있는 거 보여요? 등록번호 써 있는 거 몇 번, 사업자 등록번호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모두 나와 있어요. 공급자에 관련된 상호 나와 있죠? 또는 법인명이라고도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뭐 나와 있어요? 성명 또는 대표자라고 나와 있죠? 자, 세금계산서에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7가지 중에서 3가지는 다 공급자와 관련된 거죠. 네 번째는 옆에 보시게 되면 공급받는 자가 있어요. 공급받는 자 뭐가 나와 있나요? 등록번호에, 사업자 등록번호에 또 짙은 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1, 2, 3, 4번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정보죠, 지금.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밑에 보시게 되면 세금계산서에 작성 월일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요? 작성 연 월 일. 이게 다섯 번째 필요적 기재사항이고요. 여섯 번째 옆에 보면은 공급가액도 표시되어 있죠. 공급가액. 마지막 7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7가지가 세금계산서에서는 누락되거나 또는 오류가 나게 되면 거기 지금 세액 얼마 있어요? 10만원 돼 있죠. 10만원이 됐던 100만원이 됐던 1000만원이 됐던 1억이 됐던 그 매입세 공제해주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되게 중요하죠. 그럼 회계 담당자들은 당연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를 갖다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부르는 항목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거 외울 수 있겠어요? 그냥 지금 외울 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거거든요. 세금계산서의 모양을 떠올리셔야 돼요. 거기서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 세액. 앞으로 계속 연습할 거기 때문에 이 6가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세금계산서 보면은 거기서 찾을 수 있으시면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됐죠? 근데 세금계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게 그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외에도 주소도 있고, 그죠? 공급받는 자의 그 상호도 있고, 그 다음에 성명도 있고, 업태도 있고, 종목도 있고, 많이 있죠? 이런 종목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불러요. 임의적
기재 사항이라고 부르는 항목이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런데 왜 공급자의 정보가 더 많이 들어갈까? 부가가치세를 갖고 있다면 공급받는 자는 그 공제를 받는 사람이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공급자입니까? 공급받는 자입니까? 공급자가 물건을 판 사람이 부가세 예수금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세무서에서는 공급자가 중요하겠어요? 공급받는 자가 중요하겠어요? 공급자가 돈 내야 될 사업자니까 이 사업자에 대한 자료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급받는 자의 그 정보가 더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는 사업 무관이라고 되어 있죠. 사업 무관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예요. 자, 지금 그 회사의 그 대표이사가 지금 자기네 집에서 볼 그 QLED TV 수백만 원짜리를 샀어요. 그래갖고 그 산 다음에 여러분들이 QLED TV를 사게 되면 부가세 대금권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개인이 사면은 그거 다 그냥 세금 내고 끝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대표는 회사 생각해서 TV는 자기네 집에서 볼 목적이지만 요즘 나오는 QLED 앞에 네오라고 붙어 있더라고. 네오 QLED TV는 되게 비싸죠? 1000만 원짜리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부가세는 얼마였겠어요? 100만 원이었겠죠? 이거 세금계산서 회사로 발급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계 담당자인 여러분이 그 매입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그 TV가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이에요? 사장님 집에서 사용할 목적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건 우리는 공제해 주는 게 사업자들한테만 공제해 주는 건데 야근수 쓴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TV는 여기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뿐하게 사장님이 그런 노력을 하셨다 할지라도 회계 처리는 뭘로 한다? 불공 처리하는 거야. 회사에 지금 그 LED TV 없잖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회사에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근데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사업과 무관한 건 이렇게 사업과 관련이 없고 그 물건을 뭔가를 샀는데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근데 그런 관련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우리 회계 코드 뭘로 부가세용은 뭘로 처리한다? 불공으로 처리한다. 되겠어요? 자, 세 번째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회사에서 그 영업용 승용차들 많이 차를 사겠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영업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1000cc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는 경차 수준이에요. 무슨 차 수준? 경차면 되게 큰 거야? 작아요? 강호동 같은 데 못할라나? 얘는 지금 1000cc라고 하는 것은 100일량 기준으로요. 100일량 기준으로 무슨 차를 나타내고 있다? 경차. 즉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 경차 가지고 업무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이 경차 그런 차들을 산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경차도 한 1400 정도 하더라고요. 그럼 140만 원 있겠죠. 부가가치세가. 그거 공제해 주겠대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부가세 유형으로 몇 번? 51번 공제해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51번 하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 경차만 있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나 경영진들은 비싼 거 그리고 많이 타고 다닌단 말이죠. 즉 1000cc가 넘는 걸 탄단 말이죠. 그러면 차 샀으면 당연히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같은 거 한 5천만 원짜리라고 가정하면 부가세 대금은 얼마겠어요? 500만 원이죠? 이거 공제 안 해주겠대요. 그럼 이게 영업용이냐 이 말이에요. 영업용이라고 당연히 회사에서는 그러겠죠. 그죠? 근데 매입세 공제해 주는 건 몇 cc 이하만 해준다 그랬어요? 1000cc 이하? 보통 제네시스 같은 거 그런 거 하게 되면 보통 3000cc 된단 말이죠. 그거 산 거 좋다 이거예요. 대신 뭘 안 해주겠다? 부가세 매입세금 공제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왜? 너희들 돈 많아서 그거 차 쓴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차를 살 때만 이렇게 부가세 매입세금을 공제 안 해주느냐? 아니요. 제네시스 차 달리게 하려면 뭐 필요해요?
연료 필요하겠죠. 그럼 휘발유에도 부가세 있겠죠. 타이어 교체할 때도 부가세 있어야 되겠죠. 수리할 때도 그렇겠죠. 차와 관련된 그 차, 불공사항인 차와 관련돼서 발생한 모든 비용, 부가세 있는 것들은 몽졸이 다 공제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입만 제가 쓴 게 아니라 모두 썼나요? 사용 유지 관련. 차를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예, 사용 유지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은 세금 계산서 특히 받았을 때 다 뭘로 처리해라? 불공으로 처리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접대비 관련해서 세금 계산서 받을 수 있겠죠. 우선 뭐 단란주점에서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어치 받고 우린 사업자니까 세금 계산서 받을 수 있어요. 달라고 하면 거기서 해준단 말이죠. 근데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다음에 면세사업 관련돼서 면세사업과 관련된 거 기억하실 때는 지금 병원에는 대표적인 면세사업자죠. 즉 의료 행위하고 돈 버는 자체가 뭘 돈 버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잖아. 치료하고. 근데 거기 부가세 예수금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업자가 물건을 사올 때는 부가세 대금 내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QLED TV 사다가 거실에다가 아니 그 뭐죠? 로비에다가 설치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QLED TV는 부가세 대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면세사업자니까 매출할 때는 부가세 예수금 없죠. 근데 사갖고 올 때는 있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 팔 때 돈 치료비 부가세 예수금 우리가 면제시켜 줬잖아. 그러니까 사올 때 부가세 대금 내더라도 그거 인정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면세사업과 관련돼서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걔도 뭐 처리해라? 불공 처리하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토지 관련된 거. 토지는 대표적인 면세 품목이에요. 토지는 뭐라고요? 토지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다시 토지는 무슨 품목? 대표적인 면세 품목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거래하게 되면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겠어요? 계산서겠어요? 계산서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받는다는 얘기예요? 언제 발급받느냐면 토지를 갖다가 중개해준 중개 수수료 낼 때 중개사한테 중개 수수료 줘야 되겠죠. 중개 수수료 내려면 그 사업자는 면세사업자가 아니니까 부가세 세금 포함해서 우리한테 청구하겠죠. 그죠? 근데 그건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토지하고 관련된 거죠. 면세품목하고 관련된 그런 발급되는 증빙서들, 청구서들은 부가세 대금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매입세 공제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또 뭐 있겠어요? 토지와 관련된 거. 만약에 철거를 했다면 철거 비용이 있겠죠. 그 다음에 토지 정지비란 용어 설명한 적이 있었죠. 토지 정지비 같은 경우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다 붙은 청구서들을 보내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배우신 이 내용 중에서 여기 불공사항이라고 되어 있던 거 기억나시죠? 이 6가지는 부가가치세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실무 업무에서도 시험 문제에서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문제예요. 6가지 반드시 내일까지 암기해 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불공사항 6가지 뭐뭐 있다고요? 아 몰라. 내일까지 암기해 갖고 오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